안녕하세요. 성장케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스엘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조정이 좀 심했죠. 이제 문제는, 자, 시장이 조정권에 완벽하게 들어왔고요. 또 공매도 재개 첫날,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크게 흔들리면서 코닥 시장 전체가, 자, 크게 흔들리는, 자, 이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플바이오, 박스엘바이오도, 자,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조정권에 들어와서 시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지켜줄 자리, 돌아나갈 자리가 중요한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계속 제가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도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박셀바이오가 갖고 있다고 그랬었고요. 자, 피플바이오는 무상증자 호재 속에 오늘 이틀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도 약간 조정이 들어왔고, 역시 지켜줄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볼 거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떨어졌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크게 조정받으면서 올라간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마 구독자분들 가지신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여. 하지만 결정은 추세예요. 추세가 잘 살아있는 종목은 일봉에서 조금 흔들려도 돌아 나가지만 추세가 깨지는 종목은 시장이 흔들릴 때 아주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경계심은 꼭 갖고 주식을 대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플바이오를 보면 많이 밀렸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자, 이 주봉 차트죠. 오늘이 월요일 첫 주인데 첫 주 전체 세게 조정이 왔어요. 피플바이오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선이 5주선이죠. 자, 이렇게 5주선이 자, 이렇게 둥고스럽게 옆으로 가면서 이 친구가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갔는데, 이렇게, 이거 한번 먹고 나온다? 좀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5주선을 잘 지켜주는 자리가 중요하고, 5주선의 가격이 45,000원대예요. 즉, 이 얘기는 추가로 밀리면, 45,000원 근처까지 밀릴 수 있고, 45,000원 깨면 손절, 이렇게 감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0원을 잘 지켜주거나, 5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이번 주 3거래일밖에 안 남았죠. 5일이 쉬는 날이라. 그래서 3거래일 뒤에 이렇게 잘 돌아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만 갖고 계시고요.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잘 돌아 나갈 수 있으니까 우선 지키는 거 여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많이 밀렸죠. 이날 거의 27% 이렇게 갔다가 종가는 19%대 마감했는데 이틀간 이제 밀리고 있죠. 그러면서 아마 21선 근처 가격이 48,500원쯤 돼요. 그래서 이 48,500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의 가격이 45,000원. 죄송합니다. 21선의 가격이 참 44,000원. 그래서 최소한 21선은 이탈 안 해야 돼요. 자, 5주선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도 5주선은 이제 말 그대로 금요일 날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주중에 한번 살짝 왔다 갈 수 있어도 그 와중에 일봉에서 21선을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21선을 지켜주고 잘 돌아 나갔을 때 또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금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샀고 기관 금융투자. 지금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센데 유일하게 피플바이오는 또 샀네요. 이 무상증자 호재로 인해서 이날 올라갔죠. 자, 그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또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주식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론 오늘 11선 근처에서 멈췄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11선 있고 다시 잘 올라가주면 좋고 깨면 21선 이탈하지 않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5주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저희 피플바이오죠. 다음 박셀바이오인데요.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박셀바이오에 사실 박셀바이오 영상을 찍으면서도 마음이 좀 편치 않은데 사실 뭐 괜찮아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영상 찍는 의미가 없죠. 추세가 계속 무너지고 있죠. 자, 10,000원 하던 종목이 30만원 간 거죠. 30배 오른 종목이에요. 자, 30배로 올랐으니까 조정이 오는데 조정이 올 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추세가 우하향으로 그냥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5주선을 깼을 때 경계하라고 그랬죠. 4월 2일 날 첫 주에 저번달 첫 주. 그러면서 계속 깨고 내려오고 있죠. 자, 5주선 회복을 못 해주다 보니까 추세가 우하향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고 이 5주선을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이 주식이 추세를 틀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추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라든가 뭐 분할 매수라든가 물타기 이런 것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전전월의 저점을 다 깨고 내려왔죠. 이 얘기는 주식이 크게 밑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이 틀려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주면 저도 좋겠죠. 마음도 좀 편하고. 근데 이 자리를 다 깨놨던 얘기는 추가 하락의 여지가 계속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경계심은 가져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2월 23일인데 이때 십자도 지원 같은 게 생기면서 저점인 86,100원을 지키고 돌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밀리더라도 여기를 지켜줘야 완바닥, 투바닥이 되는데 오늘 또 깼죠. 물론 내일 같은 날 다시 돌아서 나갈 수 있지만 깼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또 하나 주식이 보통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배열, 즉 이렇게 5일선이 위에 있고 11선이 중간에 21선이 밑에 있는 이런 형태의 정배열 초기가 돼야 주식이 올라가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배열 초기가 돼야 주식이 상승을 하는데 거꾸로죠. 자, 역배열이 시작된 거죠. 5일선이 밑에 있고 11선이 있으면 이 역배열의 이격이 커지면 더 크게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셀바이오는 반드시 본인이 원칙을 세웠으면 지켜서 손절, 비중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켜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투자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기관, 연기금. 자, 외국인이 사는데 주식은 자꾸 왜 떨어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사서 외국인도 손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외국인하고 항상 이기진 않으니까. 근데 외국인이 사든 어쨌든 간에 지켜줄 자리 못 지키고 주식은 계속 떨어지니까 물론 외국인도 언젠가 수익 나기 위해서 올리겠죠. 하지만 벌써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많이 심하겠죠. 항상 산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겠죠. 외국인들도 천천히 분할로 모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몰빵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더 위험하고요. 오히려 사더라도 분할로 천천히 사야 되고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는 이 주식을 접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박수를 키우는 게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사 내용은 좋죠. 하지만 회사 내용이나 뉴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수급이죠. 수급이 깨져 있고 그러고 예전에 지켜줘야 될 자리 하나도 못 지키고 그냥 깨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박셀바이오입니다. 자,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보면 일단 분봉 먼저 볼게요. 제가 분봉에서 이 노란색 선, 이 60분봉이에요. 봉 하나짜리가 1시간짜리죠. 이거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이탈을 해도 이걸 한번 이 친구는 상장해서 이거를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죠. 제가 보시면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이 계속 무너졌죠. 그럼도 돌파했습니다. 자, 또 무너져도 바로 돌려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잘 타고 올라가야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냥 깨고 내려왔죠. 이렇게 오늘도 그냥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내일도 돌려주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줄줄 깨지면 줄줄 타고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경계 좀 가셔야 되고요. 상장주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딱히 기준 잡을 건 없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주선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꼬리가 5주선 찍고 돌아 나간 게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이 얘기는 저번 주에 저점인 144,5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주봉에서 5주선을 잘 지켜주면 추세를 유지해 잘 타고 갈 수 있어요. 자, 이번 주 거래일이 3거래일 남았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거래일 안에 5선 이탈하면 추세가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명심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 최저점 지켰죠. 그리고 아마 조금 더 무너지면 자, 5주선 근처가 오게 되고 이렇게 5선 근처가 오게 되고 일봉에서 그 자리는 굵게 그려놓은 이 황금일선, 노란색 선 2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월 16일 날 20선 잘 지키고 돌아 나갔죠. 그것처럼 잘 지키고 돌아 나가야 추세가 유지가 돼요.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선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또 결정적으로 주봉에서 5주선 이탈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5주선 이탈하면 옛날 자리로 다시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5주선 이탈 여부를 꼭 체크하셔서 이 주식이 흘러가는 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매도는 잠깐 볼까요? 외국인이 샀고 기관 투신 연기금 전부 다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꾸준히 이뻐했었는데 자, 살짝 매도를 했고요. 큰 물량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며칠 또 기관의 매도세로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좀 감당하셔야 되고 조정이 왔을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인 21선이라든가 주봉에서 5주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를 보면 빅히트죠. 저번 주에 5선 깨서 제가 경계심 가셔야 한다고 그랬죠. 깨니까 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10주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10주선도 깬 상태예요. 이 얘기는 내일 양봉으로 떠서 돌아나가지 못하면 하이브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졌을 때 지켜줘야 될 중요한 자리가 이 5주선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옆으로 똥고스럽게 돌아간
이 구간이 있어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켜야 되는데 4월 16일에 저점인 22만 5천원대가 될 거예요. 지금 24만 6,500원인데 22만 5천원대를 얼마나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냐에 따라서 이 주식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결정이 되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60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60일선을 잘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60일선 디드문 양봉이 떴기 때문에 내일 양봉이 꼭 떠줘야 돼요. 양봉이 떠줘야 주봉에서 10주선을 지켜주고 나가는 게 되고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지켜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깼어요. 이때 살짝 위험한 상태죠. 2월 9일, 2월 19일 이 밑을 깼다는 얘기는 추가 하락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도 추가 하락이 안 하려면 반드시 화요일 날 내일 양봉으로 떠줘야 되고요. 이거 깼다. 그럼 추세가 조금 더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에 맞는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봉이죠. 자, 1시간짜리죠. 60분봉이니까 21선 위에서 놀아야 돌아서 상승이 되는데 자, 타고 흘러내리죠.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고요. 깔끔하게 추세가 전환되거나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경계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역시 외국인하고 개인이 샀고 기관. 오늘 기관 연기금이 생각보다 꽤 많이 팔아서 좀 걱정이네. 이게 오늘 하루로 멈춰야 되는데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되면 주식들이 계속 밀리니까 오늘 하루로 좀 멈추고 기관이 얼른 들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할 때 좀 연기금하고 자 금융투자 방어를 해줘서 개인들이 같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SK바이오스, 자유사이언스, 사이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